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한문 시간에는 우리 고등학교 한문 원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2학기가 시작했지만 우리가 1학기 때 교과서로 수업한 적은 별로 없어서 교과서 16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6페이지 1과 나의 길을 찾다. 네. 이 나의 길을 찾다에서는요, 성어랑 짧은 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개의 짧은 글, 우리 이 짧은 글을 한문에선 주로 짧을 단, 그럴 문 해서 단문이라고 하는데요. 두 개의 단문과 네 개의 사자성어를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각각 한자의 음과 뜻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얘는 자, 첫 번째 줄 관자가 말한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한자의 음을 먼저 말해주면 부, 천, 지는 일, 험, 일, 이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각 한자를 보면요, 부자는 우리가 흔히 남편부라고 하는데요, 이 글에서는 무릇이라는 표현으로 쓰였습니다. 무릇은 보통, 대개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무릇 부자가 만들어진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아비 부, 남편 부, 사내 부로 많이 쓰는데요. 사람의 정면을 본떠서 정면 모습을 본떠서 만든 이 큰 대자의 모습에 당시에 그 20세가 되면 했던 관례, 네, 성년식에 정장을 입었습니다. 정장을 할 때 머리에도 큰 비녀를 꽂았거든요. 거기서 비롯된 글자입니다. 산의 부자인데 오늘은 무릇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네, 그리고 천자는 하늘 천자입니다. 하늘 천자는 사실 이것도 사람과 관련된 글자예요. 이렇게 아까 보여줬던 큰 대자에서 제일 위에 있는 부분, 사람의 가장 위에 있는 부분, 이 머리 부분을 강조해서 만든 글자입니다. 그래서 하늘 천자는 사람에게 가장 윗부분, 사람에게 있는 가장 윗부분, 머리를 나타내는 한자인데요. 나중에는 지금은 하늘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 얘는 땅 지자입니다. 앞에 이 흙 토자를 보면은 우리가 이 흙과 관련된 한자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땅 지자가 있고요. 예, 한계를 나타내는 하나일, 그리고 험한 곳을 나타내는 험할험, 그리고 다시 하나일, 이 이자는요 두 가지 음과 뜻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쉽다라는 뜻을 가진 이자로 쓰였습니다. 근데 보통 쉽다 이로도 쓰이는데요. 다른 뜻이 또 있어요. 바꾸다라는 뜻을 가졌을 때는 역이라고 했습니다. 역. 그래서 우리가 쉽다 이로 쓸 때는 이 용납할 용자를 써서 용이하다 라는 단어로 쓰이고요. 이 바꾸다 역자로 쓸 때는요, 무역이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천지는 일험일리라를 그러면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자는 쉽다고요. 풀이해볼게요. 네, 선생님 아들이 앞에 있어서
미안해요. 자,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무릇 천지는 그냥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늘과 땅이라고 풀이하기보다는 세상이라고 풀이하는 게 좀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세상은 이 험할 험자를 어려움이라고 풀이하겠습니다. 하나의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의 쉬움도 있기 마련이다 라는 뜻입니다. 풀이해보면 풀이 순서를 한번 체크해보면 무릇 세상은 1, 2, 하나의 3.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의 쉬움도 있기 마련이다 이렇게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자, 부천지는 1험일이라 같이 풀이해봤고요. 두 번째 문장을 풀이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의 한자들도 음을 먼저 알려주겠습니다. 위, 귀, 인. 여기에서도 역시 이 이자가 쉽다라는 뜻으로 쓰여서 이라고 발음이 됩니다. 위, 귀, 인, 이나 위, 호, 인, 난이라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위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1번 하다, 2번 되다, 3번 위하다 이런 뜻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되다라는 뜻으로 씁니다. 되다. 네, 맞아요. 지울게요. 네. 두 번째 한자 이 귀자는요. 귀하다라는 뜻입니다. 귀하다. 네, 맞아요. 귀하다. 네. 귀하다라는 거는요. 귀하다. 네. 어떻게 귀하다. 네, 맞아요. 귀하다는 사람의 지위가 높다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귀하다는 지위가 높다라는 뜻입니다. 높은 벼슬을 가진다라는 뜻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는 많은 학생들이 알 텐데 사람 인자죠. 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 네, 쉽다 이자입니다. 쉽다. 네, 맞아요. 네, 이 위자는 아까 앞에 나온 것처럼 되다라는 뜻입니다. 되다. 네, 다음 이 호자는요 많이 봤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여성이 여성. 네, 맞아요. 자식을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을 본떠서 만든 한자고요. 좋다라는 뜻입니다. 엄마가 좋다. 네, 엄마가 자식을 안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얘는 사람입니다. 이 난자는요. 앞에 나온 이자랑 상대되는 뜻인데요. 네,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어렵다. 네, 어렵다 난자예요. 어렵다 난자와 쉽다 이자를 합쳐서 우리가 그 시험 문제 같은 걸 풀 때 난이도라고 하죠. 난이도. 네, 쉽고 어려운 정도, 어렵고 쉬운 정도. 쉬운 정도. 네, 그걸 난이라고 하는데요. 난이. 여기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이미 1학기 때 많이 배웠을 텐데요. 한자는 한문은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가 뜻을 갖고 있는 뜻글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를 갖게 하는 앞에 있는 구와 뒤에 있는 구절을 같은 구조로 쓰는 1, 2, 3, 4, 네, 5, 6. 대구법 혹은 대구법. 네, 혹은 대우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대법. 역시 여기서도 대구법이 사용되었는데요. 앞에 있는 문장만 풀이하면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문장은 풀이하기 더 쉬울 것 같습니다. 한번 풀이해 줄게요. 풀이 순서를 보면요. 이렇게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귀인. 귀인을 하나로 보겠습니다. 귀한 사람. 귀한.
귀한 사람 귀한 사람. 되다. 되다. 귀한 사람이 되기는 쉽다. 쉽다. 네, 쉬우나 순아. 위호인 나니라. 위후인 날이야. 네, 호인 후인. 좋은 사람 좋은 사람. 되다. 되다. 어렵다. 없다. 이렇게 귀한 사람이 되기는 쉬우나 좋은 사람이 되기는 어렵다라는 문장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귀한 사람은 뭐고 좋은 사람은 뭐냐? 이 문장은요. 사실 그 도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어머니가 아들이 젊은 나이에 급제를 하니까 너무 신나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경계하면서 한 말이에요. 아들아, 너 높은 사람 되는 건 쉬운데 좋은 사람, 좋은 관리가 되기는 어려워. 너는 높은 사람도 좋지만 좋은 사람이 먼저 돼야 돼 라고 말하면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천지는 일혐일리라. 1. 1, 2. 네, 무릇 세상은 하나의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의 쉼도 있기 마련이다. 이 쉼도. 말을 기억해서 우리가 지금 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두 위귀인이나 위호인나니라. 귀한 사람이 되기는 쉬우나 좋은 사람이 되기는 어렵다. 이 문장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옆쪽에 있는 네 개의 성어를 배우고 오늘 수업은 마치려고 합니다. 그 한자가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여러분에게. 이쪽은 쉽다. 네. 자, 얘는요. 첫 번째 글자는 전자입니다. 천자. 두 번째 한자는 화자입니다. 하자. 세 번째 한자는 위자입니다. 아까 나왔던 한자네요. 그렇죠? 위자. 마지막 글자는 복자입니다. 북자. 네. 전화위복이라고 합니다. 전화위복. 위북. 네. 전자부터 보겠습니다. 전자는 천자. 이렇게 앞에 술의 차자가 있어요. 술의 거라고도 하는데요. 굴러가다라는 뜻입니다. 구르다 전자입니다. 구유다. 네. 바뀌다, 전환하다 할 때 이 전자를 쓰고요. 두 번째 화랑 복자를 볼게요. 두 번째 한자랑 네 번째 한자를 보면 동일하게 이 한자가 있습니다. 얘는 보다 시자인데요. 원래 만들어진 어원은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들을 본떠서 만든 한자입니다. 하늘에서 가장 많이 내려오는 게 뭘까요? 네, 많은 학생들이 비라고 생각하는데요. 비 오는 날보다 우리나라 맑은 날이 더 많죠? 맑은 날에 내려오는 것, 네, 맞습니다. 빛이에요.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는 모습을 본따 만든 한자가 보일시자입니다. 네. 이 보일시자를 부수러 가는 한자들은 대부분 하늘에서 내려오는 무언가,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생각한 무언가랑 관련된 한자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얘는 귀신 신자예요. 우리가 말하는 G-O-D 간, 주리간. 네, 슬, 이 신이라고 하죠. 네, 신. 그 신자를 이렇게 쓰고요. 다음 볼게요. 네. 네, 얘는 화자는 하늘에서 옛날에 내려온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얘가 재앙 화자입니다. 다음 위자는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위자에는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오늘은 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대다. 네. 마지막 네 번째 한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화와 상대하는 복을 나타냅니다. 복자입니다. 자, 읽어보면 전화위복입니다. 어떻게 풀이하냐? 네.
이렇게 사자성어는 대부분 두 글자 두 글자씩 끊어서 풀이하면 좋습니다. 이 전자가 구르다 라는 뜻이 있는데 굴러가면서 바뀐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풀이합니다. 화가 화는 재앙입니다. 재앙이 변화하여 복이 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성어로는 세옹지마가 있는데요. 네. 세옹지마는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도 써놓으세요. 세옹지마. 세옹지마는 무슨 뜻이냐? 세자는 변방이라는 뜻이고요. 옹은 늙은이라는 뜻입니다. 지는 무엇의라는 뜻이고요. 마자는 말이라는 뜻이고요. 변방, 늙은이, 말이라는 뜻인데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한 나라에서 어떤 노인이 말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말을 키우고 있는데 그 말이 갑자기 집을 나간 거예요. 말이 한 마리에 엄청 큰 재산이었겠죠. 그래서 주변 마을 사람들이 아니 할아버지, 아니 어르신, 이렇게 말이 도망가서 어떡합니까? 너무 큰일이라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니까 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허, 이것이 좋은 일이 될지 어떻게 알겠소?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나서 그 말은 다른 무리의 대장이 돼서 다른 말 무리들을 모두 막 끌고 왔어요. 그러자 그 할아버지는 원래 말 한 마리만 키우던 사람이 말 수십 마리를 키우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은 또다시 그 할아버지를 축하하기 시작했죠. 아니 영감님, 이렇게 귀한 일이 있게 돼서 너무 축하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리자 할아버지는 이것이 나쁜 일이 될지 어떻게 알겠소? 라고 했습니다. 하루는 이 할아버지의 아들이 새로운 말들을 타고 놀다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지금은 다리가 부러지면 기부스를 하거나 한의원이나 정형외과 가서 치료를 받으면 쉽게 날 수 있는 질환이죠. 근데 당신은 안 그랬습니다. 다리를 한번 다치고 나면 평생 다리를 절게 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위로했으나 할아버지는 역시 쿨하게 이게 좋은 일이 될지 어떻게 알겠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전쟁이 터지고 마을의 젊은 사람들이 모두 병사로, 군인으로 징집을 됐습니다. 끌려갔어요. 그런 가운데 그 할아버지 아들은 다리를 저는 바람에 군대에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자, 세옹지마, 전화위복은 이렇게 세상 일이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오히려 복이 되기도 하고, 복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오히려 다시 화가 되기도 한다라는 뜻의 성어입니다. 다음 성어 알아볼게요. 이 두 번째 성어는 우리가 많이 익숙할 것 같습니다. 대기만성입니다. 대기만성. 우리 1학기 때 선생님이 그림책 읽어줬던 거 기억나죠? 몽담이 이야기에서도 나왔었는데요. 대기만성 다시 볼게요. 큰대, 그릇기, 늦다만, 이루다 성. 대기만성하면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짐, 이런 뜻이고요. 크게 될 사람은 늦게 드러난다, 이루어진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직 뭐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보겠습니다. 네. 모두 다 익숙한 성어일 것 같은데요. 사상누각입니다. 사상누각. 사상누각은 이렇게 풀이합니다. 풀이 순서는 그냥 써있는 대로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풀이하면 될 것 같고요. 사상누각은 이 사자는 이렇게도 씁니다. 이렇게 쓰는 한자랑 동일한 한자인데요. 이 앞에 돌석자가 앞에 있고 뒤에 적을 소자가 있어요. 네, 돌이 작게 부서진 모래라는 뜻입니다. 이 물 숫자가 있는 이유는 이 모래들이 물가에 많기 때문에 물 숫자가 있기도 합니다. 상자는 위 상자고요. 얘는 누강루. 집 각자입니다. 누강루를 다랑루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교과서에 다랑루라고 써 있으니까 다랑루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상 루각이라고 하기보다는 누각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상 누각 이렇게 띄어읽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두분 법칙으로 인해서 루가 누로 발음이 됩니다. 사상 누각 하면요 글자 그대로는 사상 모래 위에 세운 누각 세운 집이라는 뜻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집을 세울 때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공사가 기초공사죠. 기초가 탄탄하게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쉽게 흔들립니다. 사상누각은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여 오래 견디지 못할 일이나 물건입니다. 자, 오늘 배울 마지막 성어입니다. 역시 많이 들어봤던 성어일 것 같아요. 용두사미라고 합니다. 한자는 어렵지만 좀 그래도 익숙할 것 같은 성어입니다. 용자고요. 머리 두자입니다. 뱀 사자고요. 꼬리 밑자입니다. 용두사미 하면 써있는 대로 용의 머리와 뱀의 꼬리라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용과 뱀. 아무래도 둘 사이에 너무 큰 질적인 차이가 있죠. 처음에는 용처럼 왕성하나 끝이 부진한 현상을 뜻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총 6개의 문장을 배웠네요. 관자에 무릇 세상은 하나의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의 쉬움도 있기 마련이다. 도함집에 나온 귀한 사람이 되기는 쉬우나 좋은 사람이 되기는 어렵다. 그리고 성어 4개, 전화위복, 재앙이 변하여 복이 됨, 대기만성,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짐, 사상누각, 모래 위에 세운 누각, 용두사미, 처음에는 왕성하나 끝이 부진한 현상. 이 4개의 성어, 2개의 단문을 잘 기억하고요. 다음 주에 선생님이랑 만날 때는 교과서 21쪽에 보면 교과서
21쪽에 보면 스스로 점검하기 문제들이 있습니다. 1번, 2번, 3번. 한번 그것들을 풀어보면 선생님이 대면 수업 때, 선생님이 출근했을 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